네, 오늘은 내림세로 출발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만나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볼게요.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깊어진 연준의 시름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이번 FOMC 의사록이 다시 한번 연준의 신중론을 확인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8일 날 공개가 됐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연준 위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이중 위험이 확대되면서 결국 향후 금리 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성장하고 고용이 약화되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상충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가를 보면은 금리를 못 내리겠는데 이제 성장을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고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물가 상승 그리고 고용 악화 이게 모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연준 위원들의 고민을 어느 쪽에 결국은 어느 쪽에 기반을 둔 그런 정책을 펼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장의 둔화 그리고 고용의 악화, 물가 상승 결국 이 경제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몇 달 안에 노동 시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통상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어떤 이런 전개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도 이례적 상승을 넘어서 그러니까 연준에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례적 상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다가 최근에 그런 표현들이 싹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관세에 따른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이런 의견들의 어떤 근거는 결국 연준의 경제 분석팀이 관세 영향을 반영해서 뭔가 이런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내놓는데 보면은 지금 요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경제 분석팀의 의견에서 요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 전망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기본 전망이에요. 그런데 침체에 대한 전망이 그러한 기본 전망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존에는 침체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었는데, 흔히 하는 어떤 그런 전망이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이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FOMC에서 또 하나 의미 있게 다뤄진 부분이 지난달에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 거죠. 4월 초반에 보면은 자산 가격 간 상관관계 이게 사실 저도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보통 주식이 빠지면은 채권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러니까 자산을 다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금도 팔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과연 이렇게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패턴이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 금리는 상승을 하고 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에 좀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국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약화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러한 영향이 미국 경제 전반에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저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관세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이런 그 오히려 미국 자산 전반에 약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건 그냥 꼬리 질문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한 지 지금 꽤 됐는데 네. 지금 관세 영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면 이런 흐름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이제 어떻게 약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부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제 낮춰서 그 부분을 자신의 공적으로 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속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달러 현상은 당분간은 기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런 자산의 이동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의 어떤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중국 증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준이 어느 정도 우려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전망을 체크해봤고 이 미국 안에서도 요즘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우려했던 심리 이런 지표는 뭐 조금 또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오히려 하드 데이터도 좀 달라지고 약간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변곡점이 찍히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표들의 움직임이 이제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항공기하고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그 미국의 주요 제조업을 포함하는 내구재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관세 여파를 이제 직면을 하면서 네. 전월 대비 6.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 때문에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설비 투자가 지금 감소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심리의 약화 속에서 기업의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비국방 분야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자본재 수주가 1.3% 하락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이제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어떤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의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발표됐죠. 방금 발표됐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확정치가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비치가 50.8이었는데 52.2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심리 지수는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뭐 소프트웨어 데이터는 관세 전쟁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관세 유예 같은 이런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실제 진짜 그 수치에 기반한 이런 그 하드 데이터는 굉장히 그동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쵸? 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거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연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우리 전망치보다도 좀 더 낮게 나왔어요. 그쵸.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1%가 나왔고 근원 PC는 2.5%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PC가 잘 나왔으니까 뭐 이제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직까지 관세 영향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PC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CPI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유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지금 물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ldman 삭스 같은 경우에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PCE 가격, PC의 하락, CPI 하락 이런 쪽에서는 역시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또한 또 바꿔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 방향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거 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금리 이제 인하해도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은 연준은 노 할 거예요. 아직은 관세 영향을 봐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일제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악관에서 파월을 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또 하나 이제 확정을 했죠. 금리 결정 시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재확인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이제 약간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려고 그런 건데 설득이 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통화 정책을 우리는 수립할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연준의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러한 파월 의장의 그 연준의 갈 길을 그대로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연준의 어떻게 보면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9월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보기에도 9월은 돼야지 데이터들의 어떤 종합과 더불어서 어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이런 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9월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 뭐 지표에 대한 흐름도 사실 대표님이 늘 저희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